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뉴스를 보시면 주간 차트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기술적 지표의 상승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1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다. 자,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인데 10달러. 와, 대단하죠. 우리는 1달러만 가도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여기 뉴스에서는 1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물론 꿈만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아예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리플 코인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했다. XEC와 XRP 리플은 이제 곧 해당되는 결과치를 가져올 것이다. SEC가 기각당할 것이다. 아니면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나온 확실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리플과 SEC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결론은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은 굉장히 약해졌고 그 부분에 반대로 리플 코인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입김이 세지고 있다. 왜?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면서 더욱더 시장의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 코인이 1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물론 꿈만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1달러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추세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10달러도 문제 없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플 코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트코인도 반등에 성공했고 이더리움도 반등에 성공했는데 왜 리플 코인 또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까? 또 이렇게 하락하면 리플만 떨어지게 되면 또 무슨 말들이 나옵니까? 또 리플한테 속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리플이 거짓말한 부분은 없죠. 단순히 시장에서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계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850원 라인을 뚫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정이라고 하죠. 자, 이 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만들어낸 경우일 수도 있고 고래가 만들어내는 경우일 수 있다. 자, 둘 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하나같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매도줌을 위에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못 올라가게 막으면 떨어져 나는 물량이 나오죠. 떨어져 나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고래가 비중을 추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 자전거래거든요. 지금 이 박스권을 사이에 두고 850원 사이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그 부분 또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리플코인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또한 리플코인이 여기 600원 라인에서 반등 구간에 성공했는데 그냥 쭉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왜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지금 반등 구간을 이 바닥에서 뚫고 대차 올려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매매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우리들의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리플 코인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다 매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강력한 홀더분들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홀더분들은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그 중에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인 SEC 비공개 회의는 어떻게 됐는지 물론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SEC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나의 해당되는 매입 단가가 너무나 높이 있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어떻게 신규 매수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다고 했죠. 이 박스권에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수익 구조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문자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다 무료입니다.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리플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리플만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나머진 대부분 다 빨간색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2.64%, 이더리움도 2.02%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리플코인은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물론 실망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어떠한 실망 매물입니까? SEC랑 리플이랑 비공개 회의 한다고 했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빨리 합의점을 찾거나 기각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예요. 비공개 회의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실망해서 매도가 나온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매도할 일은 전혀 없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 ETF에 대한 출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규제, SEC의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관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니플, 뭐 ETF도 있고 마찬가지로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몇 가지만 찾아보면 뭐 ETF도 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리플랩스의 IPO도 있습니다. 또한 니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과 함께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다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을 다 뒤집어 놓고라도 이 SEC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가 언제 해소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보시죠. 자, 이건 SEC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7월 18일 이거거든요. 캔슬되면서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 XRP랑 이 리플이랑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캔슬됐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7월 25일로 다시 비공개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또 한 번 기대감이 나왔죠. 근데 25일이 지나고 오늘은 26일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건 하락한다는 겁니다. 하락했죠. 근데 이전에 하락했다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다시 올랐어요. 또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춤거리게 만든다. 또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또 올랐을 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말씀이냐면 기대 심리와 함께 상승력을 보이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 심리가 실망 매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갈 것을 알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도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SEC의 힘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유명한 사진이니까 아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일어섰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27일 날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라고 했죠. 자, 그 부분도 상승력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죠.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 안 나온다. 경선에 사퇴했습니다.
왜 사퇴했습니까? 바이든이 최근에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근데 총에 맞고도 일었은 트럼프를 보니까 바이든이 어때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쪽으로 압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한테 해당되는 밀어주기 식으로 경선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바이든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게 트럼프 만약에 좋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SEC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사퇴하고 힘이 떨어져. SEC가 힘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네임덕 걸립니다. 다시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SEC의 권한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리플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미국의 CFTC 위원장, CFTC는 어디입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기관이에요. SEC만 기관이 아니라 CFTC도 기관입니다. 근데 CFTC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SEC는 70에서 80%는 모두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다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CFTC는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했어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익슨 뭡니까? 확실하게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군다나 한 발 앞서서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을 주세요. 우리가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를 필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원 의원은 오케이,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CFTC한테. SEC가 아니라는 거. 자, 많은 상원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SEC의 힘을 축소시킬 거야. SEC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축소시켜서 아예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SEC 위원장 2025년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 사임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SEC의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떨어짐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여러 가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미국의 SEC는 STX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다. 그 전에 SEC는 팍소스의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에 해당되는 증권성 여부 조사는 중단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SEC가 정말 힘이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건 뭡니까? 바이낸스에서 2차 판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SEC가 너희가 바이낸스에 소송한 거 다 승인해 줄게. 근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기각을 하겠다.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판매? 리플도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SEC한테 압박당했죠. 근데 지난 약식 재판 결과 어땠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고래,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SEC의 힘은 약해졌다. 그렇다면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확실한 슈팅 구간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7월 26일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니플 중요한 저항선 돌파를 임박했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예상됩니다. 니플의 고래들은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호재가 겹치면 1,400원 돌파도 가능합니다. 1,400원 1달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래의 매집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 매집 구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매집이란 게 매수입니까? 물론 사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근데 매수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꺼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코인, 네, 하방 압박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여전히 850원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매집이 증가됐다라고 뉴스를 보여드렸죠. 매집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내려왔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내려왔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고래들은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겠죠? 처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래를 돌린다. 매도줌을 위에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래들. 그러면 우리가 니플 코인에 어떠한 매매 방법이 있겠습니까? 흔들림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보시면서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럼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이 부분은 먼저 알고 있어야지 확실한 대응 방법이 판단이 되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니플 코인 블록딜이 발생됐다. 자, 이 블록딜이 6월 7일 날 나왔거든요. 6월 7일 날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블록딜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니플이 매도를 할 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블록딜이 나오죠. 블록딜이라는 건 대량 매매입니다. 주식 거래 오래 해보셨거나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대량으로 매매하면은 시장에서 그냥 던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급락 나오죠. 그걸 원치 않는 리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한꺼번에 그 물량을 넘겨요. 얼마였습니까? 7,800만 달러. 엄청난 물량이죠. 이게 받은 사람이 개인일까요? 개인이 아닐 확률이 엄청 높죠. 엄청난 자금이니까. 근데 이 7,800만 달러 매수했던 단가가 700원입니다. 이 700원 라인대를 유지하다가 더 떨어져요. 550원 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래가 이때 잘못 매수했다. 이때 다 매도해야 되겠다. 손절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때요? 반등 바로 나오죠. 반등 바로 나오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850원 근처니까 매도하자. 나는 700원에 매수했어. 이렇게 매도할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 딜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매도할게 라는 고래는 절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7일 날짜 비트코인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나옵니다. 근데 트럼프가 참여하고 연설자로 들어오죠. 준비 자산의 지지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 자산은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달러의 보유량이 높다. 낮다.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IMF 겪어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외화 보유율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근데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지지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가상 자산은 그냥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캐시, 바로 금융시장의 한 일부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부 발행 디지털 달러를 반대한다. 이 트럼프가 뭐 이전부터 말했던 부분인데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가상자산 시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게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니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다고 해서 정치판에 다 몰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트럼프가 굉장히 가상자산을 밀어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CBDC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다. 이 부분이 리플한테 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 부분 때문일 수 있거든요. 왜? 나머지는 코인 시장은 긍정적이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니까. 이 부분으로 지금 변동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이거 이슈가 엄청 컸죠. 자, 지난 7월 25일 날 지금 마운트 곡스의 매각 영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절성, 정치적 요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물 우려가 되고 있는데 위험 성향 약화로 하락 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탓이 아닙니다.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 중인데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운트 곡스
물론 이 물량이 모두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자금이 매도가 나오니까. 근데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지금 바로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운트 곡스가 상한 물량 이제 풀렸으니까 다 매도하고 끝내버릴래?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콜드 월렛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장기적 투자를 관점을 가져갈까? 지금 어떻습니까? 후자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라든지 뭐 이전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 하방 압박을 주면서 내려왔습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1000원 라인에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지만 어때요? 550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찾았고 물론 그 전에 블록들도 있었고 고래들이 계속 매집 구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박스권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이 얼만큼 중요한 시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악재성 이벤트, 대외적인 이벤트, 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SEC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것 또한 틀린 말씀들은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두고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래들은 왜 지금 현재 시점에 매집하고 있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을 체크해 보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연결되실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